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영어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툭라이트 2019년 교재 제3장의 4번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도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그래서 잘 보시고 여기도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밑줄 친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 before you find your princ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문장 자체만 읽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문은 아예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문장을 보면서 문법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어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차원에 있으므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신경 쓰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장이에요. Back in 1953 Patsy Sherman noticed a seemingly unimportant incident.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1953년에 Patsy Sherman은 a seemingly unimportant incident. 겉보기에는 seemingly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incident, 사건을 하나 noticed, 눈치채게 되었다, 주목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네요. notice.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뭐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노티스는 오형식에 썼으면 지각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눈치채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하실 것은 노티스를 명사로 쓸 때는 통지, 통보, 공지 이런 뜻으로 쓰이지요. 그런데 동사로 쓰면 눈치채다, 알아차리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노티스는 같은 형태에서 명사와 동사가 다 됩니다만 명사와 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시험에는 무지무지하게 잘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seemingly 부사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incident가 나와서 사건이란 뜻인데 이 incident하고 accident를 동의어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시덴트는 사건이란 뜻이고 동의어는 이벤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accident는 사건보다는 사고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전에 찾아보면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사고가 벌어진 것을 accident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traffic accident면 교통사고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쳤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전부 accident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사고를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사고가 생겨서 못 피한 거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은 인시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인시덴트는 오히려 사건이란 뜻으로 이벤트와 동의어로 간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잘 구분을 해주시고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2번 문장. An assistant in her laboratory has spilled a few drops on experimental chemical on her new trainers. 그렇군요. 뭐 일단 맨 뒤에 트레이너인데 사실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요즘은 스니커스라고 그러죠. 운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요즘은 뭐 아예 종목을 붙여가지고 얘기하죠. 트레이닝 슈즈라든가 아웃도어 슈즈라든가 바스켓볼 슈즈라든가 그죠? 일본 사람들은 바스켓볼 슈즈를 줄여가지고 바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갖고 요즘은 이제 신발이 전부 전문화돼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슈즈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단어는 스니커스니까 그래서 같은 단어로 좀 봐주시면 괜찮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케미컬 단어 있어요. 케미컬은 화학물질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이고 가산명사로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사 on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산명사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experimental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명사인 것도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케미컬이 화학적인 이런 뜻의 형용사로도 쓰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잘 봐주시고요. 여기 문법이 있습니다. 자, 앞쪽에 헤드스필드가 있는데 제가 위에 써놨어요. 1번 문장에서 여기 노티스가 있는 거죠. 즉 이 패티 셔먼이 알아차리기 이전에 벌써 실험실에서 한 어시스턴트가 그 몇 방울의 그 실험 화학 물질을 운동화 위에 쏟은 거예요. 흘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노리스트 하기 전에 이미 헤드 스필드 한 거니까 과거 이전에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죠. 그래서 이 과거 완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엮어갖고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2번 문장. 자,
자, an assistant in a laboratory. 그녀의 실험실에 있던 조수 한 명이 had spilled a few drops on experimental chemical on a new trainers. 실험용 화학약품 몇 방울을 자신의 새 운동화에 had spilled, 떨어뜨렸다 라는 해석입니다. 3번 문장. Naturally, the assistant was upset, thinking that she wouldn't be able to get the stains off.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그 이제 조수는 실망했고요. 그다음에 thinking that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사구문 나오고 있네요. Thinking that she wouldn't be able to get the stains off. 그 얼룩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화가 났다, 실망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네, 여기 was가 있고요. 여기 대절이 있는데, 그래서 이 thinking 대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능동의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능동의 분사구문이니까 as she thought that she wouldn't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뭐 하면서의 as를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요게 thinking that으로 가서 분사구문이지만 어차피 여기 어때요? was 시제랑 똑같은 시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wouldn't를 써서 시제 일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시제 일치라고 표시를 해놨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되어야지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제 일치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여기 was가 있고 여기 이제 thinking을 분사구문으로 써놨으니까 이 부분의 시제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쪽에 wouldn't를 사용해서 과거형 이제 조동사를 사용했던 것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get the stains off인데 요거 get off the stains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공간관계상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get off는 동사 더하기 부사의 두 단어 동사고요. 또 stains가 가운데 온 목적어죠. 근데 요게 이제 대명사로 오게 되면은 그냥 두 단어 사이에 와야 되지만 이게 명사로 그냥 오면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가능해서 get off the stains도 가능하고 get the stains off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니까 둘 다 되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제 일치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능동의 분사구문 잘 봐주시면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4번 문장. Nothing worked.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즉 nothing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말은 좀 부정어구가 좀 제한적인 편이거든요. 뭐 아니다, 없다 이런 계열이지만 그 영어는 명사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를 부정할 수도 있고 부사를 부정할 수도 있고 그죠? 내지는 뭐 문장 전체에 아예 그냥 부정어구를 붙여가면서 문장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부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부정어 이제 부정을 영어로 negation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negation 효과에 있어서는 영어가 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nothing worked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이 없었다.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이 work가 효과가 있는 이란 뜻으로 동사로 쓰여서 자동사로 work는 어떤 의미로 쓰이건 간에 무조건 일형식의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ither soap, alcohol, nor other solvent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solvent는 이제 용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뭔가를 녹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solvent가 용액이라고 이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누, 알코올, 다른 용액들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neither A or nor B로 간 거기 때문에 뭐 전부 부정을 때린 그런 부분이니까 상관 접속사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other가 나와서 뒤에 이제 복수형 명사가 온 그 부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자 여기 other 나왔죠. 그래서 이 박스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other는 일단 형용사로만 사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보시면 another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another는 명사와 형용사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other는 형용사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나 불가산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복수명사가 맞죠. s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the other the others 그리고 others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형태를 조금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other만 오면 이거는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the other, the others, others는 아예 품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참고로 another를 같이 보시면 another는 관사 on에 other를 붙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로 다 쓸 수 있으며 명사로 쓰이면 관사 on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단수가산 명사고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단수가산 명사를 이제 수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관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another 앞에 관사 즉 어나 on이나 더나 이런 단어가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나더와 아더를 한 방에 정리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명사 문제가 이래저래 조금 그 세부적인 문법이 많고 약간 트리키한 면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나더와 아더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5번 문장. Sherman, however, became fascinated with the chemical's incredible resilience and began forming an idea, which at the time seemed ridiculous, to develop a chemical that could repel water and oil from cloth fabrics. 나오는 거죠. 그러나 Sherman은 became fascinated with the chemical's incredible resilience. 그 화학약품의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resilience, 이렇게 반발하는 힘에 fascinated with, 매료가 되어서 began forming an idea, 아이디어를 하나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which at the time, 그것이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seemed ridiculous, 되게 바보 같아 보였다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to develop a chemical that could repel water and oil from cloth fabrics. cloth fabric, 그 옷감에서 oil and water and oil, 물과 기름을 could repel, 방출을 해내는, 스며들지 않게 하는 chemical, 화학약품을 develop,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 얘기인가요? 그래서 글쎄요, 뭐 요즘은 고어텍스라 그래가지고, 그죠? 땀이나 이런 거는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물은 침투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운동할 때 요즘에 긴 바지 입고 운동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전부 이제 그 레깅스 입고 반바지 입고 운동하시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레깅스 끝내주죠. 이렇게 딱 입고 반바지 입고 뛰면은 땀이 쫙 젖는데 잠깐만 서 있으면 금방 땀이 다 날아가죠. 바람 조금 맞고 있으면 확 날아갑니다. 그래서 되게 뽀송뽀송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놀라운 그런 기능인데 참이 세상이 정말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보다는 뭐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전했으니까요.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뭐 되게 옛날 얘기라는 거를 또 문맥상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겠는데 자 문법상 한번 보죠. 일단 however 연결사 나오는 거 그죠? 이 연결사 주의하시는 건 뭐 늘 말씀드리는 거죠. 뭐 however든 thereford든 연결사가 나오면 늘 빵꾸 뚫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became fascinated 이 형식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fascinated 된 게 누굽니까? Sherman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기 때문에 Sherman이 어때요? 매혹 당하게 된 거고 매혹된 감정을 느끼게 된 거니까 ed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기분 관련 동사는 감정을 느끼면 ed, 감정을 주면 ing 이렇게 되는 거 다 아실 테고 fascinate 다음에 with를 쓰시는 것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 잘 봐주시고 다음에 which at the time의 다음 줄입니다. which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t the time이 붙으면 대부분 과거 시제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seem은 이형식 동사라서 그 뒤에 ridiculous가 이형식 동사 seem 다음에 형용사 보호로 나오고 있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ly 같은 거 붙여가지고 부사 만들면 안 되죠. 부사는 절대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이형식이든 오형식이든 형용사 보호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는 오형식에서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형식에서 특수한 보호 패턴을 물어보는 뭐 예를 들어서 regard A as B에서 as를 사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consider를 이용을 해서 consider 목적어 to be 보호라든가 consider 목적어 as 보호라든가 이럴 때 그거를 수동태로 뒤집어서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제 그 응용 패턴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구 저거구 간에 보호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네, 이형식이고 오형식이고 간에 형용사 보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식인지 오형식인지만 딱 알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쉬워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ridiculous가 이제 이형식 동사 쓰임 다음에 형용사 보호 나오는 건 잘 봐주시면 좋죠. 다음에 여기 케미컬이 다시 관사어와 함께 가산명사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 뒤에 could repel의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인 건 다 보실 수 있고요. repel A from B로 나와서 이제 B로부터 A를 막다. 그죠? 그래서 이 그 옷감으로부터 물과 오일을 막아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또 잘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다음 문장 가십니다. 6번 문장. By 1956,
Scotchgard Protector was launched. 아, 네. 이 옷감을 만드는 회사는 스카치인가 보네요. 그래서 3M의 자회사죠, 스카치. 그 왜 우리 속칭 얘기하는 스카치 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원래 셀로판 테이프죠. 셀로판 테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스카치 테이프라고도 보통 하는데. 자, 그래서 Scotchgard Protector was launched. And the brand has been the market leader ever since. 1956년에 스카치가드 프로텍터가 launched,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브랜드는 ever since, 그 이래로 계속해서 시장에 어때요? 선두주자였다라는 해석이네요. 네, launch인데 우리 왜 우리 뭐 잡지 같은 걸 본다거나 뭐 기사 같은 걸 봐도 뭐 디자이너 누구누구누구께서 요번에 새로운 브랜드인 뭐뭐뭐뭐를 론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론칭이라 그러죠. 그 론칭이 이 런칭입니다. 론칭 아닙니다. 이 AU 발음이 C자 거꾸로의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launch예요. 아와 어의 중간쯤 입을 벌리시고 launch 해서 발음하시는 건데 론칭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이 의외로 영어 발음이랑 틀린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이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영어 발음에는 조금 그 우리말의 모음 발음과 좀 다른 부분이 많고요. 자음 발음과도 좀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각적으로 좀 익혀주시는 건 중요한데 일단은 그냥 런치는 좀 조심하셔서 봐주시고 be launched,가 나와서 지금 사물주어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제품이 출시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ever since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since가 그죠? 여기서 since가 부사 since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완료 시제를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ver가 와서 이제 since를 강조해주는 그런 구문으로 쓰였던 것이죠. 잠깐 위로 올라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since가 나와서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써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요 정도로 지금 이 박스 내에 들어있는 것만 좀 완벽하게 외우시면 since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since는 전치사로 쓸 수 있고 접속사로 쓸 수 있으며 부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뭐 이래로 그 이후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ver since 여기서의 since는 부사입니다. 그 6번 문장에 쓰인 since는 여기 3번에 나오는 부사 패턴이라서 어때요? ever since가 문장 맨 뒤에 나오는 패턴이 있고요. 그다음에 have since 이제 과거 분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도 가능해요. 그래서 have하고 이제 원래 이제 그 현재 완료가 have pp니까 have pp 사이에다가 since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도 쓰는 것이 부사 since의 패턴입니다. 근데 부사 since가 나오면은 그거는 그 문장에 무조건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접속사 이 since하고 전치사 since는요 과거하고 현재 완료를 둘 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접속사 since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인 겁니다. 다음 전치사 볼까요? 여기 since인데 since 다음에 시점이 나오거든요. 전치사는 그래서 since 다음에 명사가 나와갖고 시점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시점이 무슨 시점입니까? 과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와 전치사 since는 since 뒤에는 과거,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이건 학교고 학원이고 마찬가지인데요. since 있으니까 무조건 현재 완료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거는 반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같이 이렇게 everything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since를 보고 손쉽게 알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접속사와 전치사 since는 since 뒤에는 과거, 주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 이렇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부사 since는 그 문장 자체의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문장 맨 뒤나 have pp 사이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고 해석도 조금 조심해서 그 이후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조심하신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956년까지 56년에 스카치가드 프로텍터가 출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브랜드는 ever since 그 이후로 여기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의 리더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완벽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정리해 두시는 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 가시겠습니다. 7번 문장. A popular saying at our company is that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 before you find your prince. 그녀의 회사에
popular saying, 아주 인기 있는 saying, 격언, 이제 속담 이런 뜻이죠. 격언은 왕자를 찾아내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에게 키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뭐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at 같은 거 붙은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 before you find your prince. 그죠? 프린스를 찾아내기 전에 아주 끔찍한 많은 개구리들과 키스를 해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8번 문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8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Failing is par for the course when it comes to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when it comes to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라서 이게 그냥 그 혁신이라든가 제품 개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failing, 실패를 하는 것이 when it comes to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즉 혁신과 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par for the course, 보통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뭐 failing이 전체의 주어인 건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 failing이 뭡니까? 전체 문장에 대한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즉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 전체가 fail을 해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failing으로 썼고, 이 failing을 쓴 거를 여기 이제 1번의 failure로 단어를 또 약간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isk failure라 그래서 이제 실패를 무릅쓴다는 식으로 이제 risk를 동사로 쓴 건데, 요거를 이제 어때요? par for the course라고 써서 보통인 일인 것이다, 실패는 보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par for the course라는 말이 당연한, 보통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파만 알면 돼요. 파.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으시라고 여기 골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파는 골프의 스코어를 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골프는 왜 이제 기본적으로 18개의 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개의 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뻥뻥 쳐가지고 홀에다가 꼴롱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공을. 그런데 어떤 코스는 파5 홀, 그러니까 5번 쳐서 집어넣으면 0점. 그리고 어떤 코스는 파3홀, 그런 건 좀 짧은 건데요. 그 파3홀에서 그러면 3번 쳐가지고 꼴롱 집어넣으면 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프는 타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가 아니라 만일에 버디를 하면 마이너스 1 이래갖고 한 타 적게 친 거죠. 그러면 파5 홀인데 4번에 쳐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파3 홀이면 2번에 쳐서 들어간 거겠죠? 뭐 그래서 파보다 더 좋은 것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2짜리. 그래서 뭐 파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버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버디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이글이라고. 그래서 이글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마이너스 3은 알바트로스라고 그러고, 한 방에 집어넣는 거 홀인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알바트로스는 홀인원보다도 확률이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통계적으로는 골프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제 파보다도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파보다 하나 더 넣으면 플러스 1이죠. 뭐 파5 홀이면 5번에 넣어야 되는데 한 타 더 친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이죠. 그럼 보기라 그래요. 보기. 그리고 2번 더 치면 플러스 2에서 더블 보기라고 그러고요. 3개 더 치면 트리플 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4개 더 치면 쿼드러플 보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기가 나는 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기본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학생들 아버님이나 뭐 이제 삼촌들 계시면은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 기준 타수 내로 치시는 분들은요, 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par for the course라는 건 즉 골프 코스에 있어서 파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라. 그냥 파를 치면 어떻게 돼요? 0이잖아요. 뭐 오버파를 쳐가지고 보기나 더블 보기라면 나쁜 거고, 파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버디라든가 이글을 하면은 좋은 거겠지만, 그냥 그 코스에서 파를 했다, 보통인 거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원래 그런 거다, 그냥 보통 해야 돼, 이제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 파를 알고 계시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스도 이제 그 골프 코스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골프에서 파생시킨 말이니까 전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이픈을 전부 써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게 파생된 말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When it comes to 부분이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와서 여기 이노베이션하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가 전부 여기 to에 걸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혁신과 제품 개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그 혁신이라든가 제품 개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 살면서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뭐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시는 학생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히 고2는 고2 그 가을 겨울이 그 속칭 얘기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순간입니다. 본인이 체감하는 걸로는. 그래서 실제로 3학년에 가면 오히려 그냥 난이도가 쭉 유지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2학년은 이 고등학교 2학년은 2학년에서 3, 6, 9, 11 요렇게 그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그때마다 난이도가 축축축축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2학년 가을이나 겨울에 모든 집안의 그 뭐랄까 성적에 관련된 갈등이 극대화가 되는 시기가 와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시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기는가가 중요하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조언을 하고 그럴 때도 고1 학생들 내지 2학년 초반 학생들 이럴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얘기합니다. 2학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2학년 2학기 때 너무 갈등이 많은 상태에서 3학년으로 가면 3학년 초반에도 되게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피곤한 상태에서 나오고 성적은 잘 안 올라가고 근데 문제는 어렵게 느껴지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1학년 때라든가 2학년 초반에 좀 신경 써가지고 바짝 이렇게 공부량을 좀 가져간다든가 대신은 약한 부분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해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멘탈 관리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뭐랄까 실패하는 거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약간 성적이 하향세에 있는 그런 분들도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마음을 다잡고 올려봐야죠, 성적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요. 공부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또 막 맥 빠져 있으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렇습니다. 문제요. 정답이요. 그래서 네, 실패는 보통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to finally succeed,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정답을 1번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얘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시죠. 1번 문장. 노티스 말씀드렸죠. 노티스는 명사로 쓰면 통지, 통보, 공지. 동사로 쓰면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혹시라도 오형식에서 노티스가 쓰이면 지각동사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고, seemingly 단어의 의미 조심하시고, incident는 이벤트랑 동의어라서 사건이란 뜻이 있으며 accident는 우연하게 사고가 난 것으로 구분해서 다른 단어로 보시는 게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장입니다. 2번 문장에서 had spilled의 과거 완료가 나와서 1번 문장에 노티스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몇 방울을 신발 위에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거 완료를 썼다. 케미컬은 평형사로도 쓸 수 있지만 명사로도 써서 화학물질이란 뜻으로 쓰며 여기 관사로 미루어 보아 가산명사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즉 화학물질이 여러 개면 케미컬스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트레이너스는 운동화란 뜻이어서 스니커스로 쓴다. 요즘의 트레이너는 그냥 훈련을 시켜주는 훈련교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자, was upset 나왔는데 wouldn't be able to, 대절 이하에서 wouldn't be able to 나와갖고 시제의 일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문법이 있었죠. thinking에 능동의 분사 구문이 있어서 접속사 as를 사용해서 문장을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the assistant가 나왔지만 그 앞쪽의 문장에 보시면 여기 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허가 있어서 이 허를 보고 아, 이분이 여자야 이렇게 돼서 여기 thinking을 보면, 그리고 여기도 she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she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은 조금 생각해서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get the stains off 였는데 get the stains off 해도 되고 get off the stains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get off는 동사 부사의 두 단어 동사고 the stains는 가운데에 온 목적어라는 거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4번 문장 work는 100% 자동사로 쓰는 동사였고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는 해석이 됐었죠. neither A nor B 조심하시고, other 나와서 other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했었고요. 또 곁다리로 같이 정리한 another도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another와 other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자, 연결사 however 조심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감정 주면 ing, 감정 느낌은 ed이기 때문에 이거는 Sherman이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ed가 붙었더라라는 거 조심하시고 at the time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라고 쓰이는 표현.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 쓰임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 보호 조심하시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으며 repel A from B에 수거가 있었다라는 것도 잘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 번 6번 문장 be launchd가 수동태로 쓰여 제품 등등이 출시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으며 여기서 ever since의 표현이 있어 부사 since가 보이므로 주절의 시제를 이제 has been으로 쓰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since에 대해서 정리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리한 박스를 확실하게 좀 잘 외워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번 문장 네, 뭐 이거는 그냥 해석만 잘하시면 문제 없어요. 다음에 8번 문장 failing 떠서 이거를 이제 여기 1번에 보기에 failure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failing으로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단어를 바꿔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걸로 보여져서 동명사 주어 보시면 되고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나온 것도 보고 par for the course에서 파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골프에서 유래된 말인 거 잘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when it comes to의 표현 조심하셔서 전치사 to를 조심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정답 1번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뭐 트랜슬레이션은 사건이 워낙 재밌어서 뭐 다 해석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휘가 중요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기본 어휘들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았으니까 이번 기회에도 잘 봐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잘 커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4강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